선전의 스카이라인을 가르는 날카로운 유리 빌딩, 화청 로펌의 사무실은 도시의 야망만큼이나 차갑고 세련된 공기로 가득했다. 린웨이 변호사는 그 공기의 일부인 양,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명품 정장 차림으로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섰다. 29. 그녀의 희고 고운 피부는 밤샘 작업에도 지친 기색 하나 없었고 날카로운 지성이 번뜩이는 눈매는 언제나 상대를 압도했다. 법조계의 신데렐라, 떠오르는 에이스. 그녀에게 패배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단어와 같았다. 린 변호사님, 텐룽 테크놀로지의 류 회장님께서 직접 연락하셨습니다. 새로운 사건 의뢰건입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린웨이는 천천히 돌아섰다. 텐룽 테크놀로지, 중국 IT 업계의 공룡이자 화청 로펌의 최대 고객사 중 하나였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또 하나의 성공적인 커리어가 될 것이라는 예감, 아니 확신이었다. 사건은 간단해 보였다. 텐룽이 야심차게 개발한 혁신적인 친환경 배터리 기술을 이름 없는 한 기술자가 도용하여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이었다. 피고의 이름은 헤이산. 린웨이는 서류에 적힌 그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툭 치며 콧방귀를 뀌었다. 검은 산이라 이름 한번 촌스럽군. 그녀는 산더미 같은 증거자료와 텐룽의 막강한 자금력을 믿었다. 승리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첫 공판일 법정은 텐룽 측 관계자들과 기자들로 북적였다. 린웨이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변호인석에 앉았다. 잠시 후 피고석에 한 남자가 들어섰다. 40대로 보이는 햇볕에 검게 그을린 피부에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사내. 헤이산이었다. 그의 투박한 손에는 서류 가방 대신 낡은 천 가방이 들려 있었다. 린웨이는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을 숨기지 않았다. 저런 자가 감히 텐룽을 상대로 소송을? 린웨이는 화려하고 논리정연한 변론으로 포문을 열었다. 텐룽의 기술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혁신적인지, 그리고 헤이산의 기술이 얼마나 조악하게 텐룽의 것을 모방했는지를 막힘없이 설명했다. 방청석에서는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로 판사가 헤이산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다. 모두가 그의 어설픈 변명을 예상했다. 하지만 헤이산은 변호사도 없이 예상외로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기술은 제가 먼저 개발한 것입니다. 법정 안에 순간 정적이 흘렀다. 헤이산은 떨리는 기색 없이 말을 이었다. 텐룸 측이 제시한 핵심 증거자료, 개발 일지에 적힌 날짜가 실제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개발 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저는 이미 이 기술의 핵심 아이디어를 완성했습니다. 린웨이는 실소를 터뜨릴 뻔했지만 애써 표정을 관리했다. 하지만 헤이산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확신 같은 것을 어렴풋이 감지했다. 로 판사는 헤이산에게 다음 기일까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라고 명했다. 린웨이는 코웃음을 치며 법정을 나섰다. 그저 바라길 뿐이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의구심의 씨앗이 뿌려진 것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다음 공판일, 헤이산은 약속대로 증거자료들을 들고 나타났다. 낡고 해진 작업 노트 여러 권, 손으로 직접 그린 초기 설계도들, 그리고 몇몇 지인들과 주고받았던 이메일 출력물들이었다. 린웨이는 속으로 비웃었다. 저런 아마추어적인 자료들로 감히 텐룸의 철옹성 같은 증거에 맞서겠다고? 하지만 헤이산이 제출한 자료들은 생각보다 구체적이었고 무엇보다 텐룽이 공식적으로 기술 개발을 발표하기 훨씬 이전의 날짜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특히 작업 노트에는 배터리 기술의 핵심 아이디어가 떠오른 순간부터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기술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글씨는 투박했지만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전문적이고 치밀했다. 린웨이는 즉각 증거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박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은 그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짜는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으며 내용은 사후에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지만 속으로는 미세한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헤이산의 자료는 너무나 생생했고 그의 눈빛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그것이 아니었다. 법정은 헤이산의 증거들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공판이 끝난 후 린웨이는 텐융 측에 헤이산의 증거에 대한 철저한 반박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텐융의 법무팀 담당자는 뜻밖에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린 변호사님, 그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는 싸움 아닙니까? 그냥 적당히 처리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초조함과 함께 린웨이를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마저 풍겼다. 찜찜함을 떨칠 수 없었던 린웨이는 그날 밤 로펌 사무실에 홀로 남아 텐룽 측이 제공한 방대한 기술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 실험 데이터, 연구원들의 개발 일지.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헤이산의 작업 노트를 떠올리며 자료를 파고들수록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다. 특정 실험 데이터는 마치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춘 듯 부자연스러웠고, 몇몇 핵심 기술 설명 부분은 놀랍게도 헤이산이 제출한 초기 아이디어 스케치와 소름 돋을 정도로 유사했다. 마치 누군가가 헤이산의 아이디어를 보고 역으로 추적하여 정교하게 살을 붙인 것처럼. 밤이 깊어갈수록 린웨이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다. 그녀가 믿었던 완벽한 논리와 증거의 성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설마 텐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 그 생각은 섬광처럼 그녀의 뇌리를 스쳤지만 애써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었다. 텐룽은 거대 기업이었고 자신은 최고의 변호사였다. 패배는, 특히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방식으로의 패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심장의 두근거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린웨이는 회숙한 얼굴로 출근했다. 밤새 뒤척인 탓에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도 구겨진 듯 느껴졌다. 그녀의 불안감을 눈치챈 것일까? 화청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그녀의 직속 상사인 왕주임 변호사가 그녀를 호출했다. 왕주임은 노련한 미소와 함께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린 변호사, 텐룽 건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 듣자 하니 상대 측에서 시답잖은 증거들을 내놓고 있는 모양이던데. 린웨이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주임님, 피고 측 증거가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저희 쪽 자료와 비교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왕 주임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잠시 린웨이를 응시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린 변호사, 텐룽은 우리 로펌의 VIP 고객이야. 그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게 없네. 자네 능력이라면 이 정도 사건은 눈 감고도 처리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드나?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왕주임은 말을 이었다. 이번 것만 잘 마무리하면 자네에게 파격적인 성공 보수는 물론이고 파트너 승진 기회까지 주어질 수 있네. 괜한 의심으로 이런 좋은 기회를 날려버릴 셈인가. 달콤한 유혹과 서늘한 압박, 린웨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양심과 현실적인 욕망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성공, 명예, 부. 그녀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헤이산의 그을린 얼굴과 진실을 갈망하는 듯한 깊은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무렵 헤이산은 결정적인 한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과거 텐룸의 배터리 기술 연구소에서 핵심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양심의 가책으로 퇴사한 양 박스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다. 텐룽 측은 격렬하게 반발했지만 로 판사는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증인석에선 양 박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사실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텐룽이 헤이산의 초기 기술 아이디어를 우연히 입수했고 그 잠재력을 알아본 경영진의 지시로 역공학 링딩 방식을 통해 기술을 개발했으며 그 과정에서 원본 데이터를 조작하고 개발 일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이었다. 저는 더 이상 양심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헤이산 씨의 기술은 분명 독창적인 것이었습니다. 텐룽은 그것을 훔친 것입니다. 양 박사의 증언은 법정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린웨이는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굳게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왕 주임의 경고, 달콤한 약속, 그리고 자신의 커리어,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눈앞에는 오직 양 박사의 고통스러운 얼굴과 담담하지만 슬픈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헤이산의 모습만이 아른거렸다.
양 박사의 증언 이후 린웨이는 며칠 밤낮을 거의 뜬 눈으로 지새웠다. 식욕도 잃었고 한때 윤기가 흘렀던 그녀의 머릿결은 푸석해졌으며 희고 고왔던 피부는 창백해지다 못해 푸른 기운마저 감돌았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예전에 자신감 넘치고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쌓아올린 성공과 명성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기만극의 일부였는지를 깨달으며 깊은 자기 혐오에 빠졌다. 과거 자신이 승소했던 다른 사건들까지 의심스러워졌다. 혹시 그때도 나는 진실을 외면하고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약자들을 짓밟았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녀를 괴롭혔다. 한때는 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가 되리라 꿈꿨던 순수한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어느새 그녀는 승리라는 결과에만 집착하고 진실의 무게보다는 수임료의 액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속물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헤이산. 그 무뚝뚝하고 초라해 보였던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함께 강한 신념이 담겨 있었다. 린웨이는 처음으로 그에게 일종의 경외감마저 느꼈다. 한편 헤이사는 양 박사의 증언에 더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통해 텐룽 측 서버에서 삭제되었던 원본 설계 파일과 기술 개발 관련 내부 이메일들을 복원하여 증거로 제출했다. 복원된 자료들은 양 박사의 증언을 완벽하게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텐룽이 헤이산의 기술을 입수한 시점,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자신들의 기술로 둔갑시켰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텐룽 측은 더욱 거세게 린웨이를 압박했다. 당장 이 사태를 수습하지 않으면 화청 로펌과의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왕 주임 변호사는 거의 매일같이 린웨이를 호출하여 윽박지르거나 회유했다. 린 변호사, 정신 차리게. 자네 하나 때문에 우리 로펌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어. 어떻게든 이 상황을 뒤집어야 하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왕 주임의 다급한 목소리는 린웨이의 귀에 더 이상 위협적으로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어떤 결정을 내린 뒤였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결정이었지만 더 이상 자신의 양심을 속일 수는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 공판을 준비하며 밤새도록 무언가를 적고 또 적었다. 그것은 승리를 위한 변론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녀 자신의 구원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른다. Current Part Characters 2358 Total Characters 9-7쯤의 심. 마침내 최종 변론 기일이 밝았다. 법정으로 향하는 린웨이의 발걸음은 평소와 달리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가 입은 정장은 여전히 최고급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녀의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어색해 보였다. 왕 주임 변호사는 법정 입구에서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린웨이의 어깨를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린 변호사, 오늘이 마지막 기회야. 무슨 일이 있어도 텐룽을 변호해야 하네. 알겠나? 자네의 미래가 걸린 일이야. 린웨이는 아무 말 없이 왕 주임의 손을 뿌리치고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자신감 대신 깊은 고뇌와 함께 어떤 비장함마저 서려 있었다. 변호인석에 앉은 린웨이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방청석의 술렁임, 카메라 셔터 소리, 그리고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시선들이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맞은편 피고석에는 헤이산이 변함없이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고요했다. 로 판사가 개정을 선언하고 린웨이에게 최종 변론을 명했다. 린웨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모두가 그녀의 입에서 나올 화려하고 날카로운 변론을 기대했다. 텐룽의 무죄를 입증하고 헤이산을 파렴치한 기술 도둑으로 몰아세울 것이라고. 그러나 린웨이는 준비된 원고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본 변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새롭게 인지한 그리고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들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정 안이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왕 주임 변호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텐룽 측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린웨이는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차 단호하고 분명해졌다. 본 변호인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한 결과 원고 텐룽 테크놀로지 측이 제출한 핵심 증거들 중 일부에서 심각한 조작의 정황이 발견되었으며 피고 헤이산 씨의 기술이 독자적으로 개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밤새도록 정리한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 자료에는 텐룽 내부의 또 다른 비리 정황과 함께 헤이산의 증거들을 명백하게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더 이상 원고 텐룽 테크놀로지를 변호할 수 없음을 밝히며 재판부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간곡히 구하는 바입니다. 린웨이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법정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텐룽 측 변호인단과 왕 주임 변호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격렬하게 항의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로 판사는 여러 차례 망치를 내리쳐 법정을 정돈시킨 후 린웨이가 제출한 증거들을 극도로 신중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헤이사는 여전히 묵묵히 앉아 복잡한 표정으로 린웨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아주 희미한 안도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린웨이는 모든 것을 쏟아낸 듯 깊은 숨을 내쉬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며칠 후 선고 공판이 열렸다. 법정은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오직 로 판사의 입을 향해 있었다. 린웨이는 피고 측 방청석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화청 로펌의 변호사가 아니었다. 최종 변론 직후 그녀는 즉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그녀를 배신자 혹은 정신 나간 여자로 수군거렸다. 로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판결은 길고 상세했지만 핵심은 명확했다. 원고 텐룽 테크놀로지의 피고 헤이산에 대한 특허 침해 주장은 그 증거가 불충분하고 오히려 피고 헤이산의 기술적 독창성이 인정된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방청석에서 환호와 탄식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로 판사는 계속해서 판결을 이어갔다. 또한 텐룽 테크놀로지 측이 제출한 증거 자료에서 위조 및 조작 혐의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사법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본 법원은 검찰의 텐룽 테크놀로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판결이 끝나자 헤이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의 그을린 얼굴에는 망감이 교차하는 듯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가에는 촉촉한 물기가 어려 있었다. 텐룽 측 관계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고 왕주임 변호사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린웨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섰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화려했던 커리어, 명성, 그리고 어쩌면 변호사로서의 미래까지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다. 오히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마저 느껴졌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린웨이 앞에 헤이산이 서 있었다. 그는 잠시 린웨이를 말없이 바라보더니 자신의 낡은 천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것은 그가 직접 만든 작은 배터리로 작동하는 소형 LED 랜턴이었다. 어둠 속에서도 작은 빛을 내는 투박하지만 정교한 물건이었다.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헤이산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과묵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린웨이는 말없이 랜턴을 받아들였다. 작지만 묵직한 그것의 감촉이 그녀의 손바닥에 전해졌다. 그녀는 헤이산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그들의 눈빛에는 적대감이나 경멸 대신 복잡하지만 어떤 종류의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린웨이는 선전에 번화하고 화려한 금융지구 대신 오래된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도시의 뒤편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손에는 헤이산이 준 작은 랜턴이 들려 있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막막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감 대신 어떤 결의와 함께 조용한 희망이 서려 있었다. 진실의 무게를 경험한 그녀는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확고해 보였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만의 작은 사무실을 열어 헤이산처럼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싸울지도 몰랐다. 혹은 거대한 시스템의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또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무엇이 되었든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린웨이가 아니었다. 작은 랜턴의 불빛처럼 그녀의 마음속에도 꺼지지 않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태눈 테크놀로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들이 저지른 수많은 비리와 불법 행위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기술 탈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주가 조작, 뇌물 공여, 경쟁사 불법 사찰 등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텐룽 제국은 한순간에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류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줄줄이 구속되었고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다. 한때 중국 IT 산업의 총화로 불렸던 거대 기업의 허망한 종말이었다. 헤이산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거대 기업의 횡포에 맞서 홀로 싸워 승리한 그의 용기와 집념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특히 힘없는 개인 기술자들과 중소기업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그의 작은 공방에는 투자 문의와 기술 제휴 요청이 쇄도했고 그는 자신의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는 여전히 과묵하고 소박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훨씬 밝은 미소가 떠나곤 했다. 리메이는 한동안 세간의 관심에서 벗어나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작은 월세방을 얻어 생활하며 법률 서적 대신 인문학과 철학 서적들을 읽으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고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를 깨달았다. 화려한 성공 뒤에 가려진 진실의 무게, 그리고 인간적인 가치들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샤오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샤오리는 화청 로펌에서 그녀의 보조 변호사로 일했던 젊은 후배였다. 샤오리는 린웨이가 겪었던 고뇌와 로펌 내부의 압력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많은 것을 느꼈다고 했다. 선배님, 저는 선배님의 선택을 존경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정말 대단하세요. 샤오리는 자신이 최근 공익법률지원단체에서 활동을 시작했다며 린웨이에게 함께 일해볼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보수는 형편없었지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법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 린웨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처럼 돈이나 명예를 쫓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고 진실과 정의를 위해 일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샤오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몇 달 후 린웨이는 허름하지만 깨끗한 공익법률지원단체의 사무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명품 정장을 입지도 화려한 화장을 하지도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 부당해고 노동자, 억울한 누명을 쓴 서민 등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헤이산이 그녀에게 건네주었던 작은 랜턴처럼 그녀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작은 빛이 되어주고 싶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린웨이는 공익변호사로서 점차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그녀의 진정성과 뛰어난 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그녀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풍요로웠다. 어느 늦은 저녁, 린웨이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선전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랜턴에 머물러 있었다. 헤이산이 준 그 랜턴은 이제 그녀에게 부적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녀는 그 랜턴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곤 했다. 그때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다. 바로 왕주임 변호사였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고 한때 빛나던 그의 눈빛은 흐릿해져 있었다. 텐룽 사건 이후 화청 로펌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 왕주임 역시 책임을 지고 로펌을 떠나야 했다고 했다. 린 변호사,
아니, 린웨이 씨라고 불러야겠군. 왕주임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랜만이오.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이니 다행이구려. 린웨이는 말없이 그를 안으로 안내했다. 왕주임은 사무실을 둘러보며 감회에 젖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을 줄은 몰랐는데 예전의 자네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겠지. 사람은 변하니까요, 주임님. 린웨이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왕주임은 잠시 침묵하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다. 사실 자네에게 사과하고 싶어서 왔네. 그때 내가 자네에게 너무 심했어. 로펌의 이익만 생각했지 자네의 양심이나 진실 같은 건 고려하지 못했네. 미안하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린웨이는 왕주임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조금 놀랐지만 이내 차분하게 대답했다. 지난 일입니다, 주임님. 저 역시 그때의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죠. 왕주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린웨이에게 건넸다.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자네에게 주는 작은 성의일세. 많지는 않지만 자네가 하는 좋은 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네. 린웨이는 봉투를 받지 않고 부드럽게 거절했다.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주임님. 저는 지금 이 생활에 만족합니다. 돈보다는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왕주임은 더 이상 권하지 않고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잠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군. 어쩌면 내가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것을 쫓으며 살았는지도. 그는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떠나기 전 그는 린웨이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건넸다. 앞으로도 자네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길 바라네. 그리고 부디 행복하게. 왕주임이 떠난 후 린웨이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그녀는 왕주임의 방문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곰곰이 생각했다. 어쩌면 그것은 과거와의 완전한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지막 매듭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책상 위에 작은 랜턴을 집어들었다. 스위치를 켜자 어두운 사무실 안을 은은한 빛이 채웠다. 그 빛은 결코 화려하거나 강렬하지 않았지만 어떤 어둠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은 따뜻하고 굳건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린웨이는 그 빛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그 랜턴처럼 작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희망과 신념의 빛이 영원히 타오르고 있을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진실과 정의, 그리고 수많은 약자들의 간절한 바람이 함께하고 있었다. 선전의 밤은 깊어갔지만 그녀의 사무실 창문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다. 린웨이는 이제 중국 전역에서 손꼽히는 공익 변호사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약자들의 등불, 진실의 수호자와 같은 수식어들이 따라붙었다. 그녀가 맡았던 수많은 사건들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때로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녀는 여전히 작은 공익법률 지원 단체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단체의 규모는 예전보다 훨씬 커져 있었다. 그녀의 뜻에 동참하는 젊고 유능한 변호사들이 늘어났고 후원자들도 많아졌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초심을 잃지 않았다. 여전히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돈이나 권력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 헤이산 역시 자신의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친환경 배터리 기술은 상용화되어 널리 사용되었고 그는 환경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여러 상을 받기도 했다. 그는 여전히 소박한 생활을 유지했지만 그의 기술은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곤 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고 있었다. 한때는 법정에서 적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서로를 존경하고 응원하는 동지가 되어 있었다. 어느 봄날 린웨이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것은 헤이산이 보낸 것이었다. 편지에는 그가 최근에 개발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작은 시골 마을의 아이들을 위한 과학교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는 린웨이에게 그 센터의 법률 자문을 맡아줄 수 있겠냐고 정중하게 부탁했다. 린웨이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기꺼이 그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했다.
그녀는 헤이산이 아이들에게 과학의 꿈을 심어주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며칠 후 린웨이는 헤이산이 있는 시골 마을로 향했다. 그곳은 선전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소박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헤이산은 예전과 다름없이 작업복 차림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고 총명했다. 두 사람은 함께 과학교육센터가 건립될 부지를 둘러보았다. 헤이사는 아이들에게 보여줄 신기한 과학 실험 도구들과 자신이 직접 만든 교육 자료들을 설명하며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그의 모습에서 린웨이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구호나 막대한 자본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작은 실천과 헌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날 저녁, 린웨이는 헤이산의 작은 집에서 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소박하지만 정갈한 음식이었고 두 사람은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헤이사는 린웨이에게 자신이 처음 배터리 기술을 개발했을 때의 어려움과 텐룽과의 소송 과정에서 느꼈던 절망감, 그리고 린웨이의 마지막 변론을 들었을 때의 감격 등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린웨이 역시 자신이 겪었던 내적 갈등과 변화, 그리고 공익 변호사로서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헤이산 덕분에 진정한 변호사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그리고 그에게 깊은 감사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창밖에는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다. 헤이사는 창가에 놓여 있던 린웨이가 예전에 그에게 돌려주었던 그 작은 랜턴을 가리켰다. 저 랜턴을 볼 때마다 린 변호사님 생각이 납니다. 그때 법정에서 당신은 마치 저 랜턴처럼 어둠 속에서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린웨이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저에게도 그 랜턴은 특별한 의미입니다. 제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는 등대와 같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과 우정,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공동의 꿈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비록 가는 길은 달랐지만 그들은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진실의 힘을 믿고 정의를 실현하며 작은 빛들이 모여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서.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린웨이는 중년의 변호사가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새겨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젊은 날의 총기와 열정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가 설립한 공익법률지원단체는 중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시민단체 중 하나로 성장했고, 수많은 후배 변호사들이 그녀의 뒤를 이어 사회정의를 위해 헌신하고 있었다. 헤이산 역시 백발이 성성한 노년의 발명가가 되었다. 그가 세운 과학교육센터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과학의 즐거움을 알려주었고, 그들 중 일부는 훗날 뛰어난 과학자로 성장하여 사회에 공헌했다. 그의 친환경 기술은 더욱 발전하여 지구 환경 보호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영감의 원천이었다. 그들은 각자의 삶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마주했지만 결코 좌절하거나 타협하지 않았다.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어느 날 린웨이는 한 대학으로부터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녀의 공로를 인정하여 사회가 보내는 존경의 표시였다. 수여식 날 그녀는 수많은 청중 앞에서 담담하게 연설을 시작했다. 저는 한때 성공이라는 허울 좋은 목표만을 짓던 오만한 변호사였습니다. 진실의 무게를 외면했고 약자들의 고통에 무감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건을 통해 저는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텐룽 사건과 헤이산과의 만남,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젊은 법학도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었다. 진정한 변호사의 사명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며 진실은 그 어떤 권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그 믿음을 잃지 마시고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는 법조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연설을 마친 린웨이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 순간 객석 한가운데 앉아있는 헤이산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여전히 투박한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작은 랜턴이 들려 있었고 그 랜턴은 마치 그의 마음을 대변하듯 따뜻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린웨이는 헤이산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감사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굳건한 다짐이 차올랐다. 그녀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세상에는 여전히 그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남은 생을 다 바쳐 그들을 위해 싸울 것이었다. 수여식이 끝나고 린웨이는 헤이산과 함께 조용한 공원을 걸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지나온 세월과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대해 생각했다. 린 변호사님, 오늘 정말 멋졌습니다. 헤이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입니다. 헤이산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린웨이는 진심으로 말했다. 헤이산은 손을 저으며 웃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빛이 되어준 것이겠지요. 중요한 것은 그 빛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고 세상은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그 순간 린웨이는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옳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헨이 처음 주었던 그 작은 랜턴이 들려 있었다. 세월의 때가 묻어 낡고 해졌지만 그 빛은 여전히 밝고 따뜻했다. 그 빛은 그녀의 삶을 인도하는 영원한 등불이자 세상의 모든 약자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을 밝혀나갈 것이었다. 린웨이와 헤이산, 그리고 그들의 뜻을 이어받을 또 다른 작은 빛들에 의해서. 린웨이와 헤이산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그들의 삶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시대의 양심과 정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들이 뿌린 씨앗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 사회 곳곳에서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웠다. 린웨이가 이끌던 공익법률 지원 단체는 그녀가 은퇴한 후에도 후배들에 의해 훌륭하게 운영되었다. 그들은 린웨이의 정신을 이어받아 여전히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불의에 맞서 싸웠다. 단체의 벽에는 린웨이와 헤이산이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미래를 향한 확신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사진은 단체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조용한 위로와 용기를 건네주었다. 헤이산이 세운 과학교육센터 역시 지역사회의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발전했다. 센터 출신의 젊은이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았고 그들은 헤이산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는 삶을 살았다. 센터 한쪽에는 헤이산이 평생 사용했던 낡은 작업 도구들과 함께 그가 린웨이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은 모양의 작은 랜턴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것은 센터를 방문하는 아이들에게 창의성과 도전 정신, 그리고 따뜻한 인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상징물이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 모두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은 영원히 살아 숨쉬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신념과 가치, 그리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했던 그들의 뜨거운 열정이었다. 선전의 밤하늘 아래 수많은 빌딩들이 여전히 화려한 불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도시의 밤을 밝히는 것은 단지 차가운 인공의 빛뿐만이 아니었다. 린웨이와 헤이산이 밝힌 작지만 따뜻한 진실의 빛, 정의의 빛, 그리고 희망의 빛이 도시 곳곳에 스며들어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린웨이와 또 다른 헤이산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이었다.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질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손에는 비록 작고 초라할지라도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들만의 랜턴이 들려 있을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다. 작은 빛들이 모여 거대한 어둠을 물리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꽃피우는 이야기. 인간의 양심과 용기가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린웨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일기장의 한 구절은 이러했다. 나는 한때 길을 잃었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았고 그 빛을 따라 걸어왔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내 안에도 작은 랜턴이 항상 켜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안다. 이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반드시 이 빛을 이어갈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말처럼 빛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 선전의 밤하늘 아래, 그리고 세상 모든 곳에서. Current part characters T 치르레오 Total characters 2.47.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우리는 린웨이와 헤이산의 삶이 단순한 허구가 아닌 우리 시대가 갈망하는 진정한 영웅의 모습임을 깨닫는다. 그들은 초능력을 가진 슈퍼히어로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며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린웨이의 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성공과 안락함이라는 달콤한